아니 도대체 거기가 어디고? 여기 이쯤이라 했는데. 저기 있었네. 내 알을 낳아도. 나 지금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시끄럽다. 가자. 안 되는데. 행복이란 꽃임을 메고 눈부신 사랑을 했죠. 그러던 그 어느 날 그래, 아이도 둘 낳았겠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 나도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 집 말았네. 이제는 잡지 마세요. 나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도 만나 뵙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말아지지? 나는 법을 까먹었나? 그게 아니고 요 배에 들은 튜브 때문에 못 날긴데. 이게 언제 생겼지? 요 튜브를 쏙쏙쏙 빨아들이지 않는 이상 하늘나라에는 못 갈긴데. 뛰고 또 뛰어도 꼼짝하지 않는 살들. 빠지지 않는 살들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지방흡입. 하지만 지방흡입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지방흡입, 어떤 부위에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 톡톡한 강톡, 오늘의 주제는 지방흡입. 올해도 어김없이 노출의 계절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옷은 점점 짧아지고 가벼워지면서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방 흡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탑 여성의원 홍원표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여성들이 나는 참 뚱뚱하다. 심지어는 날씬한 분들도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비만의 기준이 정확히 뭡니까? 네, 비만이란 단순히 과체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이 체내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근육질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비만이 아니겠지요. 비만의 경우, 여성인 경우에 있어서 전체 체중에 대해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이상인 경우에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 흡입술인데요. 그렇다면 지방 흡입수술은 뭘 말하는 건가요? 지방 흡입술이란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서 3 내지 5mm 정도 되는 흡입관을 삽입하여서 지방을 직접 뽑아내는 수술입니다. 1회 흡입당에 흡입되는 양은 일반적으로 약 1000cc에서 약 5000cc까지 일반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방을 많이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각 개인의 바디라인을 고려해서 허용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지방을 뽑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 흡입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지방 흡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뽑고자 하는 지방의 부위의 디자인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이 디자인이 결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이 끝났으면은 그 부위를, 수술 부위를 소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면 마취를 하여 흡입 용액을 지방 내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입을 하고 나서 레이저나 초음파로 지방을 일부 녹이고 나서 다시 흡입관을 통해서 흡입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복부에 있어서 아랫배와 윗배 그리고 허리 쪽에 지방을 골고루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복부 흡입을 하면서 뒤쪽 부위, 등이나 옆구리, 허리까지도 같이 뽑아줌으로 해서 만족도를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허벅지 부위에 지방을 흡입하는 시술 장면입니다. 허벅지 부위를 뽑고자 하는 부위로 각각을 디자인을 해서 필요한 부위에 적당량의 지방을 뽑고 또 남겨둘 부위에는 정확하게 남겨두어서
허벅지에 날씬한 라인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도 잘 빠지지 않는 부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뱃살, 엉덩이 살인데요. 이런 부분에는 지방 흡입술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방 흡입은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해도 잘 빠지지 않는 부위에 아주 효과적인 시술 방법입니다. 특히 복부나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팔, 종아리, 턱 이런 부위에 주로 지방 흡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 복부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복부의 경우는 지방 축적이 가장 많은 부위입니다. 그리고 지방 흡입을 가장 많이 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부는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은 아주 만족도가 또 높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복부의 경우에는 지방층이 표재성 지방과 심부성 지방의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부 지방 흡입의 경우에는 이 두 층의 지방을 동시에 뽑아주는 전층 지방 흡입을 하셔야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표재성 지방만 뽑거나 심부성 지방만 뽑게 되면은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그리고 또한 지방을 덜 뽑게 되어서 다시 뽑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부 지방 흡입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복부 지방을 흡입을 할 때는 반드시 아랫배와 함께 윗배, 그리고 허리, 그리고 옆구리 등까지 같이 뽑아주어야지 만족도가 높게 되고 또 결과 완성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가끔 아랫배와 허리만 뽑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복부는 가슴 부위와 하체 부위를 연결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렇게 아랫배와 허리 부분만 뽑게 되면은 라인이 살지 않기 때문에 뽑고 나서 좀 보기가 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랫배를 뽑고 아랫배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은 윗배에도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또 허리, 옆구리 등까지도 일반적으로 같이 축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전체적으로 뽑아주는 시술이 아주 이상적인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방 흡입을 하기 전과 한 후에 복부의 사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랫배에 지방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허리 라인이 죽어 있고 그리고 옆구리 쪽에도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상복부에도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방 흡입 후에 한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은 우측에서 보면은 하복부의 지방도 많이 줄어들었고 허리 라인이 살아나 있으며 옆구리 쪽의 지방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뒷면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의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옆구리 쪽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등과 허리 쪽에도 지방이 많이 고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 찍은 사진을 보면은 허리 라인이 확실하게 살아 있고 그리고 옆구리 쪽에도 지방이 많이 등과 옆구리 쪽에도 지방이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우리 몸에서 지방 흡입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위 어디가 있을까요? 이외에도 허벅지와 그리고 팔, 그리고 종아리 부위, 턱 부위 등이 있습니다. 먼저 허벅지 부위를 살펴보면은 허벅지는 저장성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다이어트로는 잘 빠지지 않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흡입을 하게 되면은 날씬해질 뿐만 아니라 키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부위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부위는 허벅지의 엉덩이 및 바깥쪽 부위와 허벅지 내측, 그리고 허벅지 앞쪽, 그리고 엉덩이 아래쪽, 그리고 무릎 안쪽 부위에 지방이 주로 많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부위에서는 지방 흡입 후에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피부 요철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허벅지 사이즈가 둘레가 달라지는 비대칭인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방흡입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허벅지 시술의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사진을 비교한 것인데 먼저 허벅지 시술 좌측의 사진은 허벅지 양측으로 바깥쪽으로 지방이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고 허벅지 내측과 그리고 무릎 안쪽 그리고 앞쪽으로도 지방이 전체적으로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의 수술 후에 허벅지
양측으로 지방이 빠진 모습과 함께 안쪽으로도 지방이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둘레도 감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에서 찍은 사진인데 시술 전에 허벅지 바깥쪽으로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허벅지가 굵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술 후에 허벅지가 많이 둘레가 가늘어지고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다리가 좀 더 길어져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과 겨드랑이 부위의 지방흡입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팔의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밑에 처지는 부위와 그리고 팔을 내렸을 때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우람하게 보이는 부위 그리고 팔을 내렸을 때 뒤쪽에서 보았을 때 팔 튀어나온 부위 이 부위에 주로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부위에는 브래지얼 라인이 있는 부위에 전으로 블루각이 튀어나오는 부위 전체적으로 흡입을 하게 됩니다. 요즘 짧은 치마나 반바지 많이 입잖아요. 이 굵은 종아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은데 이 종아리도 지방 흡입을 통해서 얇아질 수가 있습니까? 네, 종아리도 지방 흡입을 통해서 충분히 얇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굵은 종아리의 경우는 지방이 축적되어 생긴 경우도 있지만도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서 굵은 종아리를 형성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먼저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서 굵은 종아리가 되어 있다면은 지방 흡입술을 통해서 하면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즘에는 근육 퇴축술을 통해서 알통을 줄여드는 시술을 하여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진은 지방 흡입을 하기 전과 지방 흡입 시술 후의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지방 흡입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종아리가 굵고 발목이 굵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흡입을 한 후에 지방이 빠지고 나서 종아리 둘레가 감소되어 있고 발목도 얇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고 나면은 다리가 더 길어져 보이는 효과를 어느 정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서 굵은 종아리가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통해서 줄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종아리 알통 근육으로 가는 신경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되면은 신경이 차단되면은 근육의 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이 자연적 퇴화되어서 작아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경우에는 내측과 외측 알통 근육을 모두 줄이게 되고 수술로 통한 것이 아니라 작은 침을 통해서 신경을 차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흉터나 통증이 적고 하루 이틀 뒤에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사진은 종아리가 근육도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도 같이 동시에 많이 있어서 종아리 근육 퇴축술과 지방 흡입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입니다. 좌측에 굵은 다리가 있는데 우측에 근육 퇴축술과 지방 흡입술을 하고 나서 모습입니다. 이렇게 뒤꿈치로 들었을 때도 알통 근육이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비교해서 보니까 수술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30살의 이은미 씨. 그녀는 해마다 돌아오는 무더운 여름이 두렵기만 하다. 이유는 어쩔 수 없는 노출로 드러나는 굵은 뱃살 때문이라는데.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은 아무래도 제가 스스로 불편하니까 몸 자체가 좀 위축이 되는 거예요. 활동할 때도 이제 손 동작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되고 옷을 입어도 맨날 박스티만 입게 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위축됐었죠. 아무래도 남들 시선이 많이 의식이 됐었어요.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지방들 때문에 그녀의 자신감은 점점 사라져가고 결국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았다. 내원 당시 그녀의 허리 굵기는 31인치. 그녀는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시술을 받아야겠다고 결정. 지난 2006년 복부 지방 흡입술을 받았다.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토요일에 수술하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생활하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좀 조심스럽게 평소보다는 조심스럽게 활동을 했는데 일상생활하기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시술 후 2년 그 효과는 놀라웠다.
허리 사이즈는 예전에 비해서 4인치나 줄었다. 또 되게 만족하는 편이에요. 수술하고 나니까 다시 재발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치마 좀 타이트한 정장 치마 입을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은미 씨, 앞으로 복부 비만에 대한 컴플렉스 떨쳐버리시고요. 자신감 갖고 당당하게 생활하세요. 환자분의 경우에는 시술을 받은 후에 만족이 무척 많은 것 같아서 저희도 참 다행입니다. 혹시 수술 중에요, 고통이 따르거나 부작용이 생기진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방흡입은 아주 안전한 시술입니다. 큰 수술처럼 장기를 수술하는 경우가 아니고 피부 바로 밑에 지방만 흡입하는 시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흡입술은 안전한 국소마취나 수면마취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으며 다소 위험성이 있는 전신마취를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에 지방흡입의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수술 시간이 감소됨으로 해서 안전도가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술 테크닉의 발달과 그리고 풍부한 수술 경험을 통해서 아주 안전한 시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흡입을 하고 나면은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방흡입을 후에 일단 멍이 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멍이 드는 경우에는 대부분 2-3주 내에 멍은 사라지게 되고 붓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붓기도 2주가 되면은 대부분 빠지기 시작해서 약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가 되면은 붓기가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통증은 최근 수술 방법은 크지 않고 하루 이틀 정도 조금 가벼운 통증 정도 있을 정도고 진통제를 쓰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 후에 가장 이제 크게 생각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피부 요철 증상인데, 이런 피부 요철 증상도 지방흡입 전문 병원이나 그리고 또한 지방흡입을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께 수술을 받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피부의 감각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피부 감각 저하도 약 3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착색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피부 너무 근접해서 지방을 흡입한 경우에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대부분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 착색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술 흉터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대략 한 5mm 정도의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지방 흡입을 하시고 나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다시 일부가 살이 찌게 되는 요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 지방 흡입을 하신 분들은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하시기 때문에 지방 흡입 후에 그 상태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흡입을 했을 때 하고 나서 지방이 좀 덜 뽑혀서 재수술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전문 병원이나 풍부한 시술 경험을 가진 병원에서 시술을 받게 되면은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 건강 토크, 오늘은 지방 흡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방 흡입을 했다고 해서 체지방에 대한, 또 몸무게 조절에 대한 모든 고민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겠죠. 수술을 받은 후에도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해야지 그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탑 여성의원 홍원표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